루트 5로 지금 박스 채우기가 나왔는데 이게 요새는 잘 안 내기는 하는데 이거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서술형으로 낼 수 있으니까 이 루트 5까지는 안 내.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정도는 알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자, 요거를 증명을 하라고 학교에서 물어볼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저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니네가 요거를 잠깐 아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잠깐 정리해 줄게.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을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어. 그럼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한테 직접 증명을 잘 물어보지는 않아. 왜? 니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이 되게 미천하지? 거의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직접 증명 같은 경우는 저기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접 증명이 별게 없어. 기껏 해봤자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정도 보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직접 증명을 니네한테 물어볼 일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간접 증명으로 니네한테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우법이야. 그럼 대우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어. 그치? P이면 Q이다라는 애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법이란 건 뭐였어? P이면 Q이다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요거 대신 그 명제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우법이라고 했단 말이야. 오늘도 아까 풀었어. 그치?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귀류법이 나와. 자, 귀류법은 뭐냐면요. 결론을 부정을 해서 가정에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갖다 얘기하냐면 어떤 수학적인 정의나 공리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기본 성질들을 우리가 수학에서 공리라 그래. 그래서 이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요 멘트하고 요 멘트를 보시면 뭔가 멘트가 똑같지? 그치? 얘도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부정한 거고 귀류법도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잘못된 걸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때 이 대우법하고 귀류법의 가장 큰 차이, 어떻게 테크트리를 하는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대우법은 니네가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할 때 니네 눈에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게 구별이 될 때야. 가정과 결론이. 그래서 P하고 Q를 내가 지정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곱하기 B가 홀수이면 A, B 모두 홀수이다.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 니네도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고. 그치? 자, 근데 이제 귀류법 같은 경우는 가정과 결론이 구별이 안 돼. 결론만 있을 때가 있어. 봐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뭐만 있어? 결론만 있지. P이면 Q이다의 조건문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이게 조건문 형태로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대우법으로 가시면 되고 우리 문제처럼 결론만 딱 던져졌을 때는 이제 귀류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뭘 하면 되냐 하면 요거 두 개 구별됩니까? 응? 그래서 귀류법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야. 뭐뭐임을 보이시오. 즉 결론만 딱 던져주고 만다고.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이 귀류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귀류법 물어보는 게 요거 하나 딱 물어봐. 루트 2를 물어볼 수도 있고 루트 3을 물어볼 수도 있고 루트 5까지는 선 넘어서 서술형이 잘 안 물어보고 박스형 정도로는 물어볼 수 있어. 응?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통해서 요걸 한번 해볼 텐데, 자, 일단 결론을 그럼 부정을 하라 그랬어? 그럼 루트 2는 무리수이다의 부정은 뭐야? 루트 2는 유리수이다죠. 실수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고 무리수와 유리수는 서로 소야. 즉 무리수의 여집합이 유리수인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을 루트 2를 뭐라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 요거 정의는 니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요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니네한테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 유리수가 분수다 그러면 때릴 거야. 유리수가 분수야? 어?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란? 유리수란? 뭐가 더 있어야 돼? 분수 꼴이면은 루트 2분의 1도 유리수인데? 뭐가 있어야 돼? 부족해야지. 그걸로는 안 돼. 뭐야? 유리수? 허허. 얘들아, 유리수란 건 이렇게 정의해야 돼. 루트 2는 분수꼴까진 맞아. B분의 A까진 맞아. 어? 근데 여기서 단 여기가 중요하다고. A하고 B의 관계가 뭐가 돼야 돼? 그치. 서로 소인 정수가 돼야 돼. 어? 야, 니네 이렇게 쓰면 초딩 때 욕 먹어 안 먹어? 먹지. 뭐 해야 돼? 약분해야 돼. 언제까지 약분해? 얘네 두 개가 서로 소일 때까지 약분하지. 그치? B는 0이 아니다까진 맞아, 태연아. 근데 여기서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A하고 B가 서로 소가 추가가 돼야 돼.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의 증명의 핵심 포인트는 이 새끼야. 이 새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하면 봐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A하고 B는 반드시 서로소여야 돼.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A, B가 서로소가 되지 않음을 보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A, B가 서로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그럼 자동으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테크트리로 증명을 해가나가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될 수 없음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쓸 수 있어. 보세요.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러면 A라는 애는 자 루트 2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요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자, A 제곱은 2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식을 1식이라고 해볼게. 그치? 자, 그러면 요식에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거는 A 제곱이 뭐의 배수다야? 2의 배수다지. 그치? 자, 그래서 A 제곱이 2의 배수야. 자, 그래서 모두 A도 2의 배수다. 자, 요거 또 하나 포인트야.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뭘로 증명한 거야? 이거 직접 증명 안 되니까 뭘로 증명했어? 대우로 증명했어. 그치?
a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다 보이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어? a가 홀수면 a제곱도 홀수이다를 증명했다고. 요거를 우리가 대우를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로 세트로 나온다고. 서술형 1-1번에서 이거 먼저 증명시키고 대우로 얘를 활용해서 얘를 증명하시오가 1-2번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서 증명 방법을 2개를 다 물어볼 수 있다고. 이해돼? 응?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거니까 안다고 가정하고 갈게. 여기까지는 되죠? 응? 자, 그러면 a가 2의 배수니까 우리는 a를 2m이라고 해보고, 자, 새로운 문자 도입하셨으니까 m은 자연수야. 그치? 자, 요 놈을 자, 어디다가 대입하시냐면 요 일식에 대입을 해볼게. 일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일식에 대입을 하시면 자, 좌변은 4m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2b제곱이 되죠. 자, 따라서 b제곱이 2m제곱까지 결론이 도달하게 돼. 자, 그러면 b제곱이 2m제곱이니까 요 멘트가 또 한 번 써지겠지. 뭐라고? b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뭐도? b도 2의 배수다. 그럼 증명 끝난 거 보이냐? 봐봐. a도 2의 배수야. b도 2의 배수야. 무슨 가정을 했더니?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그럼 루트 2가 유리수가 되려면 a, b가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식 연산을 해보니까 a하고 b가 둘 다 2의 배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단 말이야. 자, 따라서 결론. a하고 b가 모두 2의 배수이므로 뭐의 모순이 생겼어?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생겼어. 되십니까? 응? 자,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무리수이다야. 여기까지. 그치? 돼? 요거는 증명을 이제 내가 지금 한 번을 되게 열심히 해줬는데 요거 한 번 하고 이제 안 할 거야. 그럼 잘 정리해 두셨다가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나올 기미가 보인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니네가 들어볼 거 아니야. 응? 그럼 선생님이 멘트를 준다고. 이거 서술형을 시험에 낼 거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야. 이번에 증명 문제 낼 거야? 하면 거의 이거 확정이야. 되시죠? 근데 이번에 증명 안 낼 거야? 근데 뭐 박스형으로 낼 거야? 하면 이제 어떤 흐름 정도만 아시고 빈칸만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되시겠죠? 응? 자, 그러면 귀류법 요 정도 정리해보고 결이 똑같으니까 요거 채워볼게. 자, 이번에는 니네 문제에는 루트 5를 증명을 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똑같은 결로 가볼게. 루트 5를 뭐라고 가정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유리수의 정의니까 뭐라고 써야 돼? 핵심은 서로 소가 핵심이라고.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다가 핵심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 이항시켜서 양변을 제곱을 했던 여기까지 나왔어. 그치? 자, 그럼 A제곱은 뭐의 배수이다야? 5의 배수이다지. 그럼 A제곱이 5의 배수니까 A도 뭐의 배수이다? 5의 배수이다야. 그치? 마찬가지 똑같이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얘들아, 루트 2건, 루트 3이건, 루트 5건 형식은 다 똑같지?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멘트만 달라지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뭐 5의 AB가 서로서로하는 가정의 모순이 돼서 뭐 결론은 무리수이다. 요 흐름이야. 되시겠죠? 응? 나중에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해보시고 뭐 쓸 수만 있을 정도만 되시면 되고, 이 정도. 자, 넘어가실게요. 자, 이제 명제 마지막이야. 자, 절대부등식.
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얘들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목적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얘는 목적이 증명이 목적이야. 그래서 사실 증명을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낼 거야. 하나는 아까 했던 귀류법을 내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내던가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요거를 상황을 몇 개를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자, A하고 B가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식이야. 문자식인 경우.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시면 되냐면 A식에서 B식을 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 요 A 빼기 B가 100%야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만들어져. 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문자라는 애는 문제 조건 안에 혹시 설령 주지 않더라도 이 문자들은 전부 다 실수인 상황인 거야. 허수는 얘들아 부등호 표현이 안 돼. 대소관계가 표현이 안 되는 수야. 그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게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원리냐면 실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거의 70% 이상이 요거 활용으로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자, A하고 B의 절대값이나 또는 무리식을 포함한 부등식을 줄 때가 있어. 이런 절대값이나 무리식을 포함한 부등식의 증명은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자, 제곱해서 뺀다야. 결국은 절대값이나 무리식을 없애고 싶단 말이야. 응?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절대값이나 무리식 같은 경우는 보통 다 0 이상의 어떤 실수들이야.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죠. 무리식도 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 요거 있잖아. A하고 B가 모두 다 0 이상이야. 근데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얘네들을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야. 그치? 그럼 이제 요 원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제곱을 해서 뺀다라는 얘기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 이상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돼? 그래서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면 요 성질에 의해서 A가 B보다 크다가 증명이 된다. 요 원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응? 자, 그래서 거의 요 둘 중에 하나 형태로 니네가 1학년 때는 물어볼 건데 이제 2학년 가셔가지고 대수를 하게 되면 이제 지수가 나와. 응? 그러면 이때 만약에 A하고 B가 대수에서 배우는 지수꼴이야. 뭐 2의 8승, 3의 10승 이런 형태들. 응? 그럼 이런 지수꼴의 대소 판단은 여러분들 A, B가 지수꼴이란 얘기는 요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A, B는 다 양수 조건이 숨어 있단 말이야. 응? 자, 그럼 이때는 빼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A를 B로 나눠보는 거야. 나눴을 때 요게 1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을 해. 그럼 A가 B로 나누었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은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갖다 나누기가 훨씬 더 지수꼴은 유리하기 때문에 지수꼴에 우리가 어떤 대소 판단을 수원이래. 대수에서 하실 때는
나누기로 판단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1학년 수학에서는 그냥 딱 요거 두 가지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851번으로 가져서 이 첫 번째 상황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 그럼 이게 서술형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우리는 둘 다 문자식이니까 뭐 하라 그래서 빼라 그랬죠. 그치? 뺐을 때 요 뺀식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주껏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뺐어. 뺐더니 요 식이 나왔어. 자, 그러면 a제곱하고 마이너스 ab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2분의 b가 와야 되죠. 그쵸? 돼? 그러면은 우리 이 상수 역할을 하는,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냐면 a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야. 얘를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수항인 b제곱은 맞춰주면 되니까 4분의 3b제곱이 더해지면 된다고. 그래서 요게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해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여기까지가 증명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등식에서 요거를 만족할 때가 언제냐 이거야. 다시 얘기하면 얘가 0일 때가 언제냐 이거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다 0이 돼야 제곱의 합이 0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기 위해서는 A, B가 모두 0이 돼야 된다. 되시겠죠? 이런 거 빈칸 채우기로 나오기보단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 이제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만들어 주면 돼. 자, 그래서 851번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요거 한번, 자, 내가 문제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 x, y, z가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문제가 주어졌다고 해봐. 자,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항상 0 이상일 때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때 무슨 공식이 떠올라? 이거 봐도 아무것도 안 떠올라? 무슨 공식이야 이거? 재성아, 무슨 공식이야 이거? 헐. 태연아, 무슨 공식이야? 정현아, 무슨 공식이야? (1학년 1학기가) 삭제되셨어요? 2분의 1 공식이죠? 이거 뭐 만들 수 있어? 완전제곱식 3개 만들 수 있지? 얘들아, 이거는 떠올라야지. 요거 뭐랑 같냐면 2분의 1에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 요렇게 바뀌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요게 0이다. 요게 0이래.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요것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다야. 여기까지는 돼? 그럼 혹시 보이나? 여러분들 수학하면서 이제부터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문제식 안에 1이라는 애가 들어오잖아. 1은 진짜 중요한 수야. 실수 중에서 이제 중요한 수가 몇 개가 있어. 1, 0, 뭐 이런 애들. 1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변형이 가능하단 말이야. 얘를 뭐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보면 대충 보이나? 그치? 응?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숫자 1을 그냥 단순하게 실수 1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 특히 나중에 대수 갔을 때. 응? 삼각함수랑 엮이면. 응? 그래서 1이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얘가 의미가 있는 숫자다. 그러면 보세요. 얘를 갖다가 문자식의 증명이니까 일단 빼라 그랬잖아. 그럼 뺐을 때 얘를 이렇게 봐볼게. 이렇게 보시고, 자, 마이너스 AB. 자, 마이너스 A. 1이라는 거는 곱하나 마나한 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B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보이시오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은 니네가 2분의 1 공식이 머릿속에 있는 순간 증명이 끝난다고. 이해돼? 응? 자, 그래서 요거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j-b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1-a의 제곱 요렇게 돼서 이 상황이잖아. 그치?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증명이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거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냐? A랑 B랑 같아야 되는데 뭘로 같을 때야? 1로 같을 때야. 여기까지. 되시겠죠? 응? 요거 증명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곱셈 공식 활용으로. 얘 이용하는 거. 그치?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A제곱, B제곱, 플러스 4. AB, 2A, 2B. 이제 보여? 보이지 이제? 4를 뭘로 볼 수 있어야 돼?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되시죠?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내가 이거를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이 4가 내 눈에 2의 제곱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냥 4로 쳐다보면 이거 절대 못 풀어. 이해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854번은 잘 정리하고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절대값 기호 포함한 절대부등식. 조금 전에 했어? 절대값을 포함한 식은 내가 뭐에서 빼라 그랬어? 제곱해서 빼라 그랬지. 절대값을 죽여야 되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빈칸 채우기인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절대값에 대한 증명이니까 얘네들이 0 이상의 수들이니까 제곱을 해서 빼도 부등호방이 안 바뀐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면 요 절대값 A를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져. 요렇게. 자, 그런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 살아있을 거야. 그치? 자, 얘는 전체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서 요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은 소거가 되고요. 요렇게 사라지죠? 이제 뭐만 남았어? 2배의 자, 앞에 거 절대값 AB, 뒤에 거는 AB. 여기까지야. 그치? 그럼 증명 끝났지? 절대값 AB는 그냥 A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죠? 돼? 양수일 때는 같고 음수일 때는 얘가 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은 얘겠네? 요게 이제 가의 포지션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물어봤는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절대값 AB에서 AB를 뺐을 때 0이 되는 상황이잖아. 이건 너무 뻔히 보이죠? 절대값 AB가 같다는 얘기는 AB의 부호가 뭐란 얘기야? 0 이상일 때 절대값이 같잖아요. 그쵸? 그럼 나에 들어갈 말은 요거겠죠. 그쵸? 되시겠죠? 응? 생각보다 이런 증명들 되게 간단하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약간만 신경 쓰면 다 쓸 수 있어. 되시겠죠?
자, 일단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은 제곱을 해서 뺀다. 이 정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실게요. 자, 절대부등식에서 대표 선수 2명이 1학년 수학에 나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이제 대표 선수 2개가 이제 산술기하랑 코시부등식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자, 산술기하 부등식이 나오는데, 저기 제목에 나왔어. 자, 니네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는 거는 평균이 생략이 된 거야.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나? 한 번 안 했나? 자,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는 거는, 자,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이라 그래. 그럼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응? 자, 첫 번째. 자,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둘 다 통계 용어야. 산술 평균은 니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야. 니네 시험 점수 평균 낼 때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나누지. 과목수로, 그치? 산술 평균이란 거는 어떤 데이터가 n개가 있어. 내가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n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술 평균은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평균 값을 산술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하 평균이란 건 뭐냐면, 기하 평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비의 평균이라고도 불러. 곱하기 평균이라고도 부르는 애야.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기하 평균. 올해가 몇 년? 25년인가? 자, 2024년. 자, 2025년. 자, 2026년. 자, 3년이야. 자, 요때, 자,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경제가 2배 성장을 했어. 2배. 자, 2025년에서 2026년은 경제가 4배 성장을 했대. 자, 그럼 이때 요 3년 동안 평균 경제가 몇 배 성장을 했을까요? 첫 해는 2배, 두 번째는 4배 성장했어. 그럼 평균 몇 배 성장했을까? 평균 3배 죽일 거야? 3배는 산술 평균이죠? 몇 배 성장했을까?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몇 배 성장했어?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전체 몇 배 성장했니? 3년 동안. 여덟 배 성장했지? 어? 평균 X배 성장을 했다고 해봐. 몇 배 성장했어? 2루트 2배 성장했죠? 맞아? 이해돼? 무슨 평균이야? 곱하기 평균이야.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들을 곱했을 때 걔네들의 평균값이라고. 이해돼? 요거 이해됐어? 응? 즉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걔네들을 모두 곱한 애의 평균이니까 여기다가 n제곱근을 씌워줘야 돼. 응?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얘들아 데이터 몇 개짜리만 배워? 2개짜리만 배우지? 왜? 교육과정에서 대수에서 나오니까 n제곱근이 1학년 때는 루트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데이터 2개짜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응?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데이터가 몇 개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 즉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원래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이야. 통계에서 얘기하는.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응? 근데 1학년 때는
교육 과정상 요거를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표기는 대수에서 하거든요. 1단원에서. 이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몇 개만, 데이터 2개만 준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되셨으면, 자, 이제 1학년 수학으로 가볼게. 자, 그래서 1학년 수학에서는 요거만 나와. 자, 2개의 데이터의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 뭐에? 2개의 데이터의 기하 평균보다. 그치? 돼? 여기까지? 근데 요거 우리 분수 쓰기 싫으니까 보통 어떻게 써? A 더하기 B가 2 넘겨서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잖아. 그치? 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 1학년 부등식이라 배우는 산술기하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통계학적으로 여기서 나온 거야. 응?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 무리식이 보여. 뭐 하라 그랬어? 제곱해서 빼라 그랬어. 그치? 응?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자, 요거 제곱해서 빼시면 4AB가 빠지죠. 그치? 자, 그럼 요거 뭐의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A-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요거 항상 0보다 크죠. 네?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 요거 0이 되려면 AB랑 어떨 때? 같을 때 성립이다, 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응? 산술기하고 뭔지는 알았어,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얘를 언제 써먹느냐가 중요해. 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네가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을 언제 써먹는가가 중요하다고. 응? 언제 써먹는가가. 자, 근데 여기서 요 얘기는 하나 더 하고 갈게. 요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조건이 A하고 B는 양수라는 조건이 항상 들어와야 돼. 이게 포인트야, 산술기하는. 왜?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없어?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 되시죠? 응? 자, 그래서 요거 항상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니네 3년 내내 나올 거거든요. 이 질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올 거야. 대수 가서 나오고 수투 가서 나오고 미적분 가서 나오고 계속 나올 거라고. 확률과 통계 가서 나오고. 응?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가 니네한테 던져졌을 때 니네가 잘 못 풀고 있어? 야, 이거 산술기하잖아. 그럼 아, 병신 이러면서 풀어. 산술기하 문제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면 풀거든? 근데 내가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 산술기하네? 이게 돼야 된다고. 응? 정리를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산술기하는 첫 번째, 이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나와야 돼. 근데 앞으로 니네가 수많은 함수들을 배울 건데 그 모든 함수들에서 항상 최대 최소는 문제를 출제하는 토픽이야. 그치? 그럼 최대 최소만 멘트만 가지고는 산술기하를 절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런데 요 멘트가 나오면 니네가 머릿속에서 산술기하를 끄집어내야 돼.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양수 조건이 나왔을 때. 요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니네 머릿속에서 또 산술기하야? 요런 느낌을 갖고 들어가야 돼, 문제를. 얘들아, 양수 조건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야? 보통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 주어졌을 때 보통 실수 조건이죠. x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음수 범위 되게 많이 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양수 조건을 줬어?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 70% 되게 러프하게 잡은 거고 사실 내 머릿속에는 90% 이상이야. 산술기하 활용이야. 응? 자,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산술기하라는 거를 니네한테 못 박아주는 상황이 3가지가 있어. 3가지. 그 3가지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첫 번째는 부등식을 잘 봐봐.
좌변은 합이고 우변은 곱이죠. 니네한테 합을 일정하게 줘. 뭐 x 더하기 2y가 4야. 뭐 3x 더하기 2y가 3이야. 합을 일정하게 줬을 때 봐봐.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상수란 얘기지. 뭘 물어보겠어?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물어보겠지. 그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상황. 반대로 이번에는 곱을 일정하게 줬을 때 합에 뭘 물어볼까?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 요거 두 개는 되게 전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니네가 되게 잘 보여. 특히 이번 시험에는 100% 산술기 하니까 다 맞을 거야. 잘 안 틀립니다. 문제 언제 틀리냐면 2학년, 3학년에 가서 틀린다고. 이게 산술기한지 모르기 때문에. 응?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새끼야.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이게. 특히 2, 3학년 가서 잘 안 보여. 어떨 때 산술기하를 써야 되냐 하면 양수 조건에 역수의 합. 요 새끼의 최소를 물어볼 때 내가 산술기하를 갖다 들이밀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가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펑션을 줬어. 이 펑션은 실제로 미적분 함수거든요. 1학년 때 배우는 유리함수가 아니야. x가 붙어있지. 다항식 더하기 유리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니네가 이거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야. 현 시점에서. 3학년 때는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서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 요거의 최소값이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2초 만에 푸는 애가 있고 이 문제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5분을 만에 푸는 애가 있어. 그럼 니네는 당연히 몇 초 만에 풀어야 돼? 2초 만에 푸는 학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혹시 이게 산술기하 관점에서 보이시는 분? 보이나? 이거 답 얼마인지 알겠는 사람? 최소값. 이거 답 얼마야? 혹시 안 보이나? 죄다 미분하겠네, 3학년 때. 이거 최소값 답이 1이야. 자, 왜 1인가 볼게. 응? 요거 한번 돌려준 거야. 이거 무슨 조건 준 걸까? x 더하기 1이 양수다 조건을 준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응?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요 식을 역수관계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썼어. 식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치? 자, 그러면 양수 조건에 무슨 관계식이 만들어졌어? 역수의 합이 만들어졌죠. 그럼 바로 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산술기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응? 그럼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 얘네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이죠. 그치? 여기까지가 공부가 잘 된 최상위권 애들은 보인단 말이야. 그치? 진짜 95%가 이거를 미분을 한다니까, 3학년 가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진짜 5% 정도만 이걸 산술기하로 답을 1로 찍어낸다고. 되시겠죠? 자, 다시. 자, 산술기하가 중요한 이유는 니네가 어떤 문제가 니네 앞에 노출이 됐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산술기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고, 자, 요거 기억하면 돼. 자, 최대치에서 문제여야 되고, 무슨 조건이 나올 때? 양수 조건이 나올 때. 근데 이 양수 조건을 시험이 조금 어려우면 이딴 식으로 숨겨놓는단 말이야. 이해돼? 요걸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양수 조건이 나왔을 때 요 두 가지는 전형적인 상황이니까 보이는데 마지막 거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되시겠죠? 응?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산술기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됐어. 자, 이제 문제 하나씩 볼 거야. 응? 자, 857번으로 가볼게. 자, 최대 최소 문제야. 그리고 무슨 조건을 줬어? 양수 조건을 줬어. 그럼 니네는 이거 접근이 무조건 산술기하야, 그치? 응?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런 정계식의, 아니, 요런 두 식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여기서 정리한 1, 2, 3번 중에 몇 번 유형일까? 쟤는 몇 번 유형일까요? 쟤는 3번 유형이죠. 봐봐. 요 상태에선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걸 내가 풀어 헤쳐볼게. 풀어 헤치시면 xy 나오고 xy분의 16 나오고요. 상수가 얼마 나와? 8 더하기 2니까 10으로 나와.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무슨 관계식 만들어졌어? 역수 관계식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6이잖아요. 그쵸? 되시죠? 자, 그래서 전체가 앞에 거 8이고요. 뒤에 거 10이니까 최소값이 18인 상황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요거를 우리가 A라고 정해줬고, 자, 그 다음에 아니지. 얘가 최소값이 이거 B라고 준 거죠? 자, A는 요게 최소가 될 때 XY 값이야. 그치? 그럼 이게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산술 평균에서 이 두 개가 어떨 때라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지? 그치? 저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XY의 제곱이 16이 된다는 얘기니까 X 곱하기 Y가 얼마? 4일 때야. 그치?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A다. 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하나를 또 하나 보세요. 자, 지금 x 더하기 y분의 2, y 더하기 x분의 8.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걸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 여기서 산술계를 한번 써. 여기서 산술계를 쓰면 얘는 2루트 y분의 2x야.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자, 여기서도 산술계를 한번 쓰시면 곱하기 얘는 2루트 x분의 8y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2는 4에다가 루트 요거 두 개 곱해주면은 약분이죠.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때 답이 16으로 나와. 그치?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래. 선생님, 이거 최소값이 18인데 이건 16, 이게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일단 결론적으로 망해. 자, 왜 이게 풀이가 잘못됐을까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18이 나왔고 얘는 16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16이 더 작은 값이니까 이게 최소값인 것 같잖아. 이 풀이의 잘못된 점? 얘들아,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이렇게 안 풀지. 뭐가 잘못됐어? 이게 16이 나온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 같을 때, 요거 두 개 같을 때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XY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고,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XY가 8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개가 동시 패션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다고.
이해돼? 얘가 16이 되려면 보세요. 얘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얘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그치? 둘 다 등호가 성립해야 16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둘 다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네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 이런 형태의 산술기하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전개하세요. 무조건 전개합니다. 각각으로 산술기하를 쓰시면 잘못돼. 이해돼?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전개하셔서 역수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한 방에 가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기말고사 때 우리 반에서 2명은 틀릴 거야. 내가 장담해. 2명은 틀려. 누가 틀릴지 모르겠어? 각각 쓰면 안 돼. 이해되시죠? 자, 일단 857번은 요거 하나 꼭 주의하시고 자, 넘어가십니다. 해보시고 860번은 간단하니까. 여기 있네? 이거지? 보여?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실질적으로 뭐 주고 싶은 거라고? x 플러스 1이 양수다 조건 주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역수관계식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양수 조건을 찾으셔서 산술기하 관점에서 볼 수 있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걸 역수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살짝의 변형을 해볼게. 자, 이렇게 썼어. 자,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뭐 정리해야 돼? 9 다시 빼야 되죠. 여기서 9 없던 애 내가 더해놨잖아. 그치?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산술기하에서 요거 자, 크거나 같다. 루트 2개 곱하면은 9, 9, 81 마이너스 9 여기까지야. 그치? 자, 그래서 최소값은 18에서 9 빼니까 9 요게 최소값이 되고요. 자, 그때 x값은 요거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지. 그치? 자, 그럼 저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9는 약분이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 될 때잖아요. 자, 그런데 양수 선택하시면 되니까 x 플러스 1은 1이 되어서 x값은 0으로 요게 n이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역수관계 산술기하 대표 유형.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셔서 오늘 열심히 했는데 다 못 끝내겠네 이거. 요것도 집에서 해보시고 자, 865 요거는 니네 다 잘해. 이거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형적인 유형이야. 뭐가 일정할 때? 뭐가 일정해? 합이 일정할 때 뭐 구하시오야? 곱의 최대 구하시오야. 그치? 응? 자, 그러면 써보세요. 자, 2x 플러스 3y 자, 요게 6이야. 그치? 자, 근데 얘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6xy보다 여기까지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거 2 죽여놓고 양변 제곱하시면 xy의 최대값이 보여. 그치? 응? 암산할까? 6xy가 얼마 돼야 돼? 9가 돼야 되죠. xy 얼마일 때가 최대야? 2분의 3일 때가 최대겠지. 그치? 요게 알파. 되죠?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그때 xy를 구하래. 야, 이것도 니네 잘못된 애들 되게 많아. 야, 그때 xy를 구하라니까 x랑 y랑 같을 때래. x랑 y랑 같을 때가 아니야? 산술 평균에서 두 데이터가 같을 때야. 쉽게 얘기하면 앞에 거랑 뒤에 게 같을 때라고. 그치? 2x랑 3y가 같을 때야. 응? 얘네들이 뭐로 같아? 합이 6이니까 둘 다
3으로 같을 때야. 그치? 자, 그래서 2x가 3이니까 x는 2분의 3이고, 자, 3i가 3이니까 y는 1이고요. 그치? 되시겠죠? 응?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요거 3개 다 더하시오니까 3 더하기 1이 돼서 최종 답은 4로 되죠? 응? 평행하되 뭐가 같을 때야? 기울기가 같지? 자, 그럼 이제 3분의 a 얘랑 b분의 1이 같을 때 고비 일정에 고비 일정하면 뭐 물어본다고? 합의 최소 물어본다고. 이러고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전개하라고. 자, 전개하시면 AB 3 3A 더하기 B 더하기 3이야. 앞에다 쓸게. 자,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얘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산술기하 쓰시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자 3AB 근데 AB가 3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6이니까 최소값은 12겠죠. 그쵸? 되죠?